이제 424페이지 2차원 배열이 나왔습니다. 2차원 배열의 이름과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2차원 배열에서 배열 이름인 TD는 우리 1차원 배열에서 배운 거를 돌이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먼저 1차원 배열을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이중 포인터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중 포인터를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 예를 들면 하나의 인테저 타입이라고 할게요. 인테저 타입이고 이름은 i, 인테저 타입 i. 그 다음에 값을 가지고 있는데 저거에 대한 포인터는 인테저 포인터 타입으로 이렇게 해서 얘가 이거의 주소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 포인터 타입도 역시 4바이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그려서 마치 한 바이트 같지만 이것도 4바이트짜리 주소 값을 저장하고 있는 그 저장 위치가 또 있겠죠. 여기는 100번지고 여기는 200번지다 라고 하면 얘의 내용은 저쪽의 번지 수니까 100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거의 주소인 이 200을 또 다른 포인터 변수가 가질 수 있겠죠. 제 주소는 200이다. 이렇게 200을 가지고 있어요. 얘도 물론 다른 자기만의 번지수가 있겠지만 요거는 지금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포인터도 역시 메모리에 있으니까 몇 번지에 이 포인터 변수가 있다라는 그 번지수가 있다. 그럼 그 번지수를 다른 포인터 변수가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포인터의 주소를 저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게 이중 포인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에 대한 포인터냐 하면 얘는 포인터이긴 포인터죠. 그런데 누구에 대한 포인터요? 어떤 타입에 대한 포인터? 요거는 인테저에 대한 포인터라고 해서 인테저 포인터라고 썼잖아요. 똑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인테저 포인터의 포인터인 거죠. 봅시다. 인테저 포인터의 포인터. 인테저 포인터에 대한 포인터. 이렇게 해서 그냥 결과적으로 쓰면 int 스타 스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중 포인터를 선언하는 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로 이중 포인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눠봤고요. 이제 2차원 배열을 생각해 봅시다. 저 위에 있는 지금 여기 854, 276 이렇게 했죠. C 언어는 행우선 저장 방식이기 때문에 가로로 3칸짜리가 생기는 거겠죠. 이렇게 생겨서 854, 276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이거의 이름이 TD라고 했어요. 그러면 배열을 이렇게 배울 때 배열에 막 여러 칸이 있고 얘의 이름이 ARR이다 라고 하면 ARR은 이거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ARR을 읽어내면 뭐를 준다?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에 첫 번째 번지수를 준다. 그래서 그것이 포인터 타입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2차원 배열로 와서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 2차원 배열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 TD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TD는 선언할 때는 물론 이렇게 돼요. 최고 차수만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초기 값을 줄 경우에 최고 차수는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는 2가 있는 거랑 똑같이 2 곱하기 3 형태의 2차원 배열이 잡혔어요. 그러면 요 TD는 이중 포인터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TD에서 한 차원씩 낮추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덱싱 하는 방법과 간접 참조하는 방법. 봅시다. 인덱싱 해봅시다. TD에 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TD는 2차원 배열인데 인덱싱을 했어요. 그러면 1차원 배열이 되는 겁니다. 차원이 하나 낮아져요. 그럼 어떤 1차원 배열이 되나요? 이 1차원 배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간접 참조해서도 한 차원 내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TD를 한 차원 내립니다. 간접 참조합니다. 그럼 TD는 2차원 배열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하면
2차원 배열은 1차원 배열들을 여러 개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1차원 배열은 원소들을 여러 개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1차원 배열에서 인덱싱하면 하나의 원소 값이 나오는 거죠. 그거랑 같이 2차원 배열이란 1차원 배열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을 간접 참조하면 1차원 배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나와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두 개가. 그럼 두 번째 행에 대해서도 해볼까요? 두 번째 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이 두 번째 행, 가로로 긴 이거를 지칭하게 되겠죠. 그러면 간접 참조해서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TD를 한 칸 올린 다음에 간접 참조하면은 역시 두 번째 행이 나옵니다. 이걸 해석해 볼까요? TD에 플러스 1을 했어요. TD라는 건 무슨 타입입니까? TD라는 건 1차원 배열에 대한 포인터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1차원 배열에 가서 봅시다. 1차원 배열은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1차원 배열인 ARR이 있어요. 그럼 ARR을 그냥 읽어내면 이것은 인테저라고 치면 인테저 포인터 타입이 나오겠죠. 인테저 포인터 타입인 요것을 플러스 1 하면 인테저에 대한 포인터니까 인테저 값 하나만큼 되게끔 건너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원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원소가 나오게 되죠. 다시 이쪽으로 와봅시다. TD는 2차원 배열이에요. 그럼 2차원 배열이라는 것은 1차원 배열에 대한 포인터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럼 거기다 플러스 1 한다는 거는 나의 1차원 배열 하나만큼 건너뛰는 겁니다. 즉 TD는 여기 8의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데 TD는 TD 플러스 1은 1차원 배열 하나를 건너가야 되니까 여기 2의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TD 플러스 1 하면은 요 주소를 가리키고 있게 되고 그거를 간접 참조하면은 TD가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1차원 배열 하나가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표현법과 이 두 개 위아래가 각각 같은 거를 의미한다. 그 같은 거라는 거는 1차원 배열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부분 봅시다. 사이즈 오브를 이용해서 배열 전체의 바이트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이건 여기서 설명이 멈췄는데 요 다음 설명, 이거랑 연관된 다음 설명도 좀 이따 해봅시다. 그래서 TD가 이중 포인터이므로 이중 포인터라는 것은 차원을 두 번 낮춰야 원소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TD를 한 번 간접 참조하면은 1차원 배열이 나올 것이고 다시 한 번 간접 참조하면 그 1차원 배열의 첫 번째 원소가 나오겠죠. 즉 이 20이라는 게 여기 8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TD의 I는 I 플러스 1번째 행을 대표한다. 행 자체를 가리킨다 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이즈 오브 다시 나왔죠. 사이즈 오브의 TD의 제로라는 제로나 원이나 똑같죠. 첫 번째 행의 사이즈나 두 번째 행의 사이즈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럼 TD 제로라는 거는 한 행 전체가 가리키는 한 행 전체가 차지하는 바이트 수죠.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사이즈 오브 TD는 몇이에요? 만약에 만약이 아니라 지금 인테저 타입이네요. 사이즈 오브 TD는 3 곱하기 6, 6, 4, 24죠. 24이고 지금 여기서 사이즈 오브 TD 제로는 얼마인가요? 가로로 한 줄을 얘기하는 거니까 3, 4, 10이죠. 그럼 요거 나누기 요거는 2죠. 행의 개수가 나왔네요. 행의 개수가. 그리고 여기서 한 차원 더 들어가 봅시다. 사이즈 오브 TD의 제로가 아니라 제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소 하나를 지칭하는 거죠. 2차원 배열에 간접 참조 두 번 했으니까 원소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요것은 4죠. 그러면 12에서 4를 나누면 3이 나오죠. 열의 개수가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다시 사이즈 오브 TD 나누기 사이즈 오브 TD 제로 하면 행의 개수, 사이즈 오브 TD 제로 나누기 사이즈 오브 TD 제로 하면 열의 개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얘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인가 봅시다.
TD의 원 하면은 한 번 간접 참조, 한 번 인덱싱 한 거죠. 그럼 차원이 하나 낮아졌죠. 그럼 1차원 배열이 된 거예요. 이 상태가 1차원 배열이 되었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첫 번째 원소를 간접 참조한 겁니다. 되었죠? 그럼 여기서도 1차원 배열로 만든 다음에 그거의 첫 번째 원소 이렇게 했으니까 이 두 개가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426페이지에 있는 실습 예제 9-10을 나갈 건데요. 지금 실습 예제 9-10에서 2차원 배열인 TD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TD의 각 원소를 액세스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하나의 예제로 지금 한꺼번에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을 볼게요. TD는 어쨌든 2차원 배열이에요. 여기다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합시다. 8554 276 네, 그림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방법하고 전혀 별개니까 그냥 먼저 할게요. TD에 앞에 별이 두 개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앞쪽으로 가면서 해석한다고 하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별 하나를 붙인다라는 거는 간접 참조 한번 한다. 그러니까 차원이 하나 낮아진다. 그래서 TD를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차원을 하나 낮췄으니까 이렇게 한 줄만 보게 되겠죠. 이렇게 한 줄만. 그래서 1차원 배열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다시 차원을 하나 내렸어요. 그럼 이 1차원 배열 중에서도 첫 번째 원소값, 그러니까 인테저 하나, 8이라는 값을 가진 그 자리에다가 읽는 게 아니라 썼네요. 값을 썼어요. 그럼 여기에 10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앞쪽에는 별이 붙고 뒤에는 인덱싱을 했네요. 그럼 어느 거를 먼저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 뒤쪽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럼 TD는 2차원 배열이어서 1차원 배열에 대한 포인터 값인데 그거의 두 번째 원소래요. 이거는 두 번째 원소다. 그러면 276 하는 이 1차원 배열을 가리키게 됐습니다. 의미하게 됐어요. 그 상태에서 다시 간접 참조를 한번 합니다. 그럼 이 1차원 배열에서 간접 참조하면 그냥 첫 번째 원소가 나오죠. 그 자리에다가 또 읽는 게 아니라 썼어요. 그래서 썼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이 두 개의 문장이고, 다음에 여기에서는 먼저 CNT에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봅시다. CNT 관련된 부분 요거하고 있어요. 그거는 잠깐 접어두고 나머지 부분을 먼저 볼게요. 두 가지 데모를 같이 하고 있다고 했어요. 먼저 보면 i를 가지고 로우 값을 증가시켰어요. 우리는 로우를 증가시킬 때는 반복 제어 변수의 이름을 이렇게 의미 없는 ij 쓰지 말고 로우 칼이라고 씁시다. 어쨌든 여기선 i로는 로우 번호를 증가, j로는 칼럼 번호를 증가하면서 요 안에서 원소값을, 지금 원소값을 똑같이 출력하는 건데 다른 방법으로 원소를 액세스한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에 i번째 로우에 j번째 칼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도 액세스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먼저 봅시다. TD의 i번째 로우, 그러니까 간접 참조한 거와 같이 인덱싱을 했으니까 차원이 하나 낮아지죠. 그럼 요거의 결과는 1차원 배열이 될 거예요. 즉 i가 0일 땐 첫 번째 줄, 1일 땐 두 번째 줄, 이렇게 1차원 배열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j라는 거는 1차원 배열이라는 것은 인테저 포인터 상태죠. 그럼 거기다가 연산을 한다라는 거는 인테저 값 하나만큼씩 건너뛰는 겁니다. 그래서 j만큼 건너뛰는 거죠. 하나의 행을 이렇게 딱 뽑아놓고, 하나의 행이니까 원소 3개 가졌죠. 거기에서 j만큼, j가 0이면 이 자리, 1이면 이 자리, 2면 이 자리, 이렇게 가리키게 되고, 인테저 포인터 상태니까, 요것이 인테저 포인터 상태니까 이거 또는 이거의 주소를 가지게 되고, 그 상태에서 간접 참조합니다. 그러면 요 원소 값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에 있는 원소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표현 방식을 봅시다. 이 표현 방식은 td라는 거 자체에다가 먼저 i를 더했어요. 이거는 인덱싱이 아니라 간접 참조를 통해서 차원을 낮추려고 준비하는 거죠. td는 2차원 배열이다. 즉 1차원 배열에 대한 포인터다라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직접 연산을 한다라는 건 1차원 배열 하나만큼씩 건너뛰는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 i가 0일 때는 첫 번째 1차원 배열 15, 4 저게 되는 거고, i가 1일 때는 27, 6 하는 하나의 1차원 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인 상태로 포인터 값을 건너뛰어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행의 앞부분을 가리키게 하고 그때서야 간접 참조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결과는 2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1차원 배열이 된 거예요. 그럼 1차원 배열이라는 상태는 타입으로 볼 때는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연산을 하면 한 행 단위로 건너뛰는 게 아니라 인테저 단위로 건너뛰는 게 되는 거죠. 원소 단위로. 그래서 원소 단위로 건너뛰게 된 상태에서 j만큼씩 오른쪽으로. 그럼 얘랑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0, 1, j가 1일 때, j가 2일 때 이렇게 꺼내게 되는 거죠. 가리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가리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꺼내는 거는 요 간접 참조를 한 번 더해서 이 안에 있는 값을 꺼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i하고 j, 즉 로 번호와 칼럼 번호를 가지고 원소를 액세스하는데, 원소를 이렇게 인덱싱하는 연산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td를 이중 포인터로 보고 원소 값을 꺼내는 방법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예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제, CNT를 이용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CNT의 초기 값은 어디서 정했는지, 잠시만요. 펜을 바꾸고 올게요. 자, 이제 다른 색깔로 CNT에 대한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CNT에다가는 처음에 시작할 때 0을 넣고 시작했어요. 0을 넣고, 그럼 지금 바깥쪽 포문의 초기화 부분에 0이 들어가 있으니까 처음에 한 번만 0을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엔 계속 한 번 원소를 액세스할 때마다 뿔뿔만 하고 있어요. 하나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CNT를 어디서 썼는지 봅시다. 이런 형태로 썼어요. 이것은 지금 TD라는 것이 이중 포인터인데, 이중 포인터이지만 어차피 포인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포인터로부터 그냥 6개의 원소를 차례대로 꺼내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즉 이것이 물리적인 자료 구조로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다라는 걸 알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TD를 한번 간접 참조해요. 그러면 가로 방향으로 하나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인덱싱을 하건 간접 참조를 하건 간에 차원을 하나 낮춘다 라고 하면 2차원 배열이니까 차원을 하나 낮춘다 그럼 이렇게 하나의 행 전체 요거를 생각했는데, 얘는 지금 간접 참조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내냐 하면 TD에 그냥 차원만 하나 낮춘 효과로 보는 거예요. 즉 TD가 2차원 배열이어서 1차원 배열에 대한 포인터였는데, 차원을 하나 낮추면 1차원 배열이어서 인테저에 대한 그냥 포인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연산을 한다라는 거는 인테저 값 하나만큼씩 건너뛴다는 거죠. 연산으로서 2 플러스 2를 했다. 그러면 인테저 2개만큼 간 곳에 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의 행이라는 건 CNT가 0일 때는 여기, 그 다음에 인테저만큼 하나씩만큼 뛰니까 여기 하고선 첫 번째 행이 다 끝났죠. 그리고 CNT가 0, 1, 2, 3이 돼요. CNT가 3이 되면 여기를 가리키게 되겠죠. 이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일렬로 보고선 한다라는 거는 시 언어가 행 우선
저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고 그 지식을 활용한 방법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TD의 차원을 낮춘 것은 1차원 배열을 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TD의 차원만 낮춰서 TD를 인테저 포인터에서 인테저 포인터로 만든 것이다. 즉 무슨 연산을 하기 위해서 플러스 연산을 해서 이 원소값 하나씩 건너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플러스 0을 해서 간접 참조한다. 그러면 인테저 값 하나를 꺼낸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 자리에 있는 인테저 값을 꺼내서 여기다 넣는다라는 얘기니까 CNT가 지금 이 이중 반복문 안쪽에 있으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횟수만큼 이 문장이 지나가는 거죠. 그럼 로가 2, 칼이 3, 6회만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CNT가 0, 1, 2, 3, 4, 5까지 이 문장을 차례대로 수행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간주하고 차원을 하나 낮춰서 인테저 포인터 타입으로 만든 다음에 그 인테저 포인터를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원하는 원소까지 쭉 이동시켜서 고정시킨 다음에 그 포인터를 간접 참조해서 원소값을 꺼낸다. 예, 그래서 이 예제는 지금 하나의 예제 안에 두 가지 데모를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두 가지 방법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427페이지 아랫부분에 중간 점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에 대한 테스트로 좋은 예제이니까 풀어보세요. 1, 2, 3번을 풀어보는데 지금 수업 시간에 저희가 같이 풀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이거를 풀 때 1, 2, 3번 모두 이 문제에 나타난 모양의 2차원 배열을 먼저 그림으로 옆에다가 그려놓고 시작하세요. 그려놓고 자신이 해석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해석되는 것을 옆에다 해설을 쓰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면 랩 해가지고 실수를 위한 배열 크기가 2인 뭐뭐뭐라고 나와 있죠. 이 428을 429페이지는 스킵하도록 합니다. 해보시기를 권하지는 않아요. 그럼 여기까지 소단원 하나를 마치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열어보시면 포인터 배열과 배열 포인터라는 제목이 나와 있어요. 제목만 봐도 벌써 무슨 말인지 헷갈리게 써놨죠. 먼저 나타난 것이 포인터 배열인데 포인터 배열부터 설명을 짧게 하고 배열 포인터를 같은 화면에 놓는 것이 헷갈리는 부분을 해결하기에 오히려 나은 것 같아서 제가 하나의 화면에 하나의 예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러한 예제는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이대로 타이핑해 보시면 당연히 맞는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이미 다 실험해 본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타이핑 하시기 전에 저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 번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설명은 끄고 이 자료만 보면서 본인이 스스로 한번 이거를 쭉 해석을 해서 여기에는 무슨 주소가 나온다. 왜 그 주소가 나온다 라는 것을 하나하나 코멘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타이핑을 해서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먼저 꼼꼼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죠. 먼저 포인터 배열이란 배열이에요. 결국은 배열인데 배열의 원소로서 포인터 값을 가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A, B, C가 있어요. 그럼 메모리상으로 볼 때는 A, B, C는 같은 장소에 모여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름이 A, B, C 이렇게 돼 있고 각자의 값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있는데 PA는 배열이에요. 원소가 3개인 배열인데 이 배열의 각 원소는 타입이 뭐냐? 인테저 포인터. 그러면 PA를 가로 방향으로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원소가 3개니까 3칸. 그리고 이거 전체의 이름은 PA. 그리고
지금 여기서 봅시다. PA의 첫 번째 원소에 A의 주소를 넣어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봅시다. PA의 첫 번째 원소는 요거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들도 다 하면 얘는 이걸 가리키고 얘는 이걸 가리키고 이러한 모양으로 완성해 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포인터 배열이라는 것이 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서로 떨어진 자리에 있는 것들을 포인터 값으로서 하나의 배열에 이렇게 모아 놓으면 배열이라는 건 조회가 쉽다 그랬죠. 조회가 빠르다. 그래서 이렇게 3개 아니고 뭐 300개 이렇게 모아놨을 때 빠른 조회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와서 봅시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것도 다시 해석해 보면 원소가 5개인 배열이다. 각 원소의 타입은 더블 포인터다 라는 걸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기 내려와서 봅시다. 2차원 배열이 나왔어요. 2차원 배열 나오면 무조건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릴게요. 지금 이거는 행이 3개니까 하나, 둘, 셋, 82개 1, 2, 3, 4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PA라는 것은 지금 이거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거 조금 이따 하고 요거 봅시다. P2라는 거 배열인데 원소의 개수는 2개, 원소의 타입은 인테저 포인터. 그래서 그거가 각각 자 P2를 먼저 그려봅시다. 이렇게 이번엔 세로로 그렸어요. 이거의 이름은 P2. 첫 번째 원소에다가는 뭐를 넣느냐? A의 제로. A는 2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인데 거기에 인덱싱을 한번 했으니까 1차원 배열 되었죠. 즉 이렇게 생긴 1차원 배열이 되어서 그거의 포인터, 그거의 주소 요걸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A의 이렇게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뭔지 봅시다. 이게 지금 요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단원의 이름이 포인터 배열과 배열 포인터잖아요. 지금 우리가 쭉 알아온 것은 포인터 배열이에요. 그리고 요것은 배열 포인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괄호가 없다면 인테저 포인터가 2개 있는 배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괄호를 묶어서 이것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따라오셨죠? 이렇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인테저 2개짜리 배열에 대한 포인터라는 얘기예요. 그럼 배열 포인터가 되었죠? 다시 인테저로 2개가 붙어있는 배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포인터라는 뜻이에요. P1이 그럼 P1 해봅시다. P1이 여기에 P1은 그냥 포인터 1개죠. P1도 포인터 2개네요. 포인터 1개죠. 헷갈렸어요. 포인터 1개고 그거에다가 여기 P1 그거에다가 A 그러니까 요거를 가리키고 있게 되겠죠. 이렇게 P1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P1이랑 P2의 첫 번째 거랑 다 똑같이 같은 위치에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런 연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르게 행동하겠죠. P1에다가 이런 연산, 다음 원소를 가리켜라 라는 연산을 할 때는 P1이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무언지에 따라서 그 대상의 사이즈 오브 한 것만큼 건너뛰게끔 이동하겠죠. 그럼 P1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뭔지 봅시다. P1은 인테저 2개짜리 배열을 가리키고 있는 애예요. 그럼 그것을 뿔뿔한다라는 건 인테저 2개만큼을 건너뛴다라는 얘기죠. 그럼 P1을 뿔뿔하게 되면 3의 자리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럼 P2를 봅시다. P2는 인테저 포인터예요. P2의 첫 번째 원소 이런 거의 경우에 얘가 지금 1이 있는 주소를 가지고 있기는 P1이랑 같아요. 그렇지만 P2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뭡니까? 인테저 타입이에요. 인테저 포인터이기 때문에 인테저 타입이라서 P2에다 뿔뿔을 한다라는 것은 인테저 하나만큼 지나가라는 얘기죠. 그럼 인테저 하나만큼 지나가서 이 위치에 가게 됩니다. 사이즈 오브 int만큼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P2를 뿔뿔하면 4바이트만큼 이동하고
P1을 뿔뿔하면 8바이트만큼 이동하겠죠. 네, 그러면 와서 봅시다. A0 하면은 어떤 값이 나오나요? 어떤 원소 값이 나오나요? 주소 값이 나오나요? 그리고 주소 값이 나온다면 그건 뭔가요? A0는 A는 2차원 배열이죠. 어, 인덱싱을 했으니까 차원이 하나 낮아졌는데 아직도 1차원 배열이에요. 그러면 A0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1차원 배열 전체를 의미하고 그것을 읽었을 때는 첫 번째 주소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주소값 여기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3, 4라는 이런 배열의 첫 번째 주소값. 얘도 5, 6이라는 배열의 첫 번째 주소값. 그러면 이거의 주소값의 차이는 8씩 떨어져 있겠죠. 배열이니까 연속된 번지수에 저장되어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주소값이 무슨 값이건 간에 요거하고 요거는 각각 8바이트씩 떨어져 있게 나올 거예요. 다음 P1이 나왔습니다. P1이 바로 배열 포인터라고 했어요. 배열 포인터로서 값을 출력을 해봤어요. 그럼 이것이 뭐 배열에 대한 포인터건 인테저에 대한 포인터건 2차원 배열에 대한 주소건 간에 주소는 주소니까 그냥 이 1이 있는 위치에 주소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P1에다 플러스 1 했을 때의 주소는 아까 얘기한 대로 P1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인테저 배열이에요. 인테저를 두 개 갖고 있는 배열이기 때문에 P1을 플러스 1 했을 때는 8 큰 수가 나오겠죠. 여기에 P2도 역시 맨 앞에 1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같은 주소값이 나오겠고 그렇지만 P2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두 번째 원소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냥 P2 자리를 간접 참조한다라는 거는 첫 번째 원소가 나오니까 P2 플러스 0을 간접 참조 이렇게 하는 거랑 같죠. 그래서 A0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P2에다가 플러스 0이 아니라 플러스 1 한다라는 건 다음 원소, 두 번째 원소를 간접 참조 이렇게 하니까 이 값이 나오는 거죠. A의 1. 그러니까 3이 들어있는 곳에 주소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잘 따라 해석하셨죠? 네, 이 부분은 굉장히 헷갈리면서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포인터와 메모리를 어떻게 다룰 줄 아느냐, 얼마나 익숙하게 잘 다룰 줄 아느냐가 C 언어를 사용하는 거에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까다롭기 때문에 그리고 C 언어에서 이렇게 메모리 번지수, 포인터 이런 걸 가지고 매달려야 하는 이유는 C 언어가 하이레벨 랭귀지여서 프로그래머한테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드웨어적인 접근까지 모두 가능하게 하기 위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언어 어디에서도 메모리 번지수라든지 포인터 이런 것으로 속썩이는 언어는 없습니다. C 언어뿐이에요. 그래서 로우 레벨까지 전부 건드릴 수 있는 특성이 있으니까 C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 포인터 나오는 이 구장 배열과 포인터를 연결하는 이 부분을 지금 마침 온라인 강의여서 지금 영상이 배포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10분 활용하셔서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그 부분만 다시 부분적으로 돌려보면서 철저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해를 잘 못하고도 심지어는 프로그래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좀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하게 해두면 장래를 위해서 아주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될 거예요.